로스웰 UFO 사건의 진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로스웰 UFO 사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이었던 외계인 부검 사실인가 허구인가? 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저는 어리적이기는 해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도 했지만 그 시절 진짜로 외계인이 존재했다고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로스웰 UFO 사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재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소 긴 영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웰 UFO 사건은 1947년에 발생한 의문의 사건으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는 미스터리와 음모론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로스웰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음모론과 미스터리 사건들을 탐구하여 그 진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로스웰 UFO 사건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각종 음모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과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UFO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계실 텐데 본 영상에서는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웰 UFO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와 주장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냄으로써 독자 여러분께서 미스터리와 음모론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히트를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지구의 불시착한 외계인을 부검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외계인 부검 영상의 뒷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7년 7월,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미국 뉴멕시코 로스웰에서는 역사상 가장 장대한 UFO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외계인 사건으로 UFO 비행체가 불시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에는 로스웰 시내에 국제 UFO 박물관 앤드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매년 7월마다 사건을 기리는 페스티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웰 UFO 사건은 최고의 미스터리이자 음모론의 콘텐츠로 UFO 신봉자들에게는 성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사막의 작은 마을 로스웰에는 매년 그 몇 배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스웰 UFO 사건의 파생 콘텐츠 중 으뜸은 단연코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입니다. 1995년 8월 28일 미국의 폭스 방송사는 로스웰 UFO 사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외계인 부검 사실인가 허구인가를 방영하면서 사건 당시 미군에 의해 회수된 외계인의 부검 장면을 송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방송 역사상 손꼽히는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타임지는 이 영상을 체프루더 영상 JFK 피격 순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이래 가장 강렬하고 논쟁을 촉발하는 영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이 외계인 해부 영상은 전 세계 32개국 방송사에 수출되었고 수억 명의 시청자를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붐에 힘입어 전 세계에는 각종 UFO 외계인 전시관이 난립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2년 당시 34세의 레이 산틸리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각종 영상물을 취급하던 영국 런던의 실업가였습니다. 산틸리는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명 시절 영상을 수소문하던 중 전에 본 적 없던 기괴한 필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필름의 소유주는 한 노인으로 1947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군기지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필름 영상에는 그 당시 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을 비롯해 군인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넋을 잃은 산틸리에게 필름 소유주는 자신이 책 바넷이며 1943년부터 1952년까지 카메라맨으로 군 복무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947년 6월 1일에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죠. 비록 공개와 동시에 회의론자들의 비판이 잇따랐으나 대중적 인기가 워낙 컸기에 그러한 부정적 여론은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중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난 건 공개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06년 4월부터였습니다. 외계인 해부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기극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런칭을 앞두고서 언론을 대상으로 바이럴성 자백을 하면서요. 외계인 해부 영상 사기극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당시의 기사들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로만 접했을 겁니다. 하여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진실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러시아 정찰기가 사고로 추락한 현장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는 일이었지요. 두 명의 장군이 같은 날 동일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학부문 관계자로 여겨지는 16명과 로스웰로 향했습니다.
로스웰에 도착한 뒤 육로를 통해 현장에 당도했는데 추락한 물체는 러시아의 정찰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비행 접시였고 그 옆에는 이상한 생물체 넷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죽어 있었고 나머지 셋은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보였지요. 의료진은 그 생물체들에 접근하는 것을 꺼렸지만 그중 부상당한 생물체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텐트 안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사건 현장을 전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3주간 더 머무르던 중 1947년 7월에 이뤄진 그 생물체의 부검 장면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전 종군 카메라맨으로 소개한 남자가 틀어준 필름에는 당시 현장에서 UFO의 잔해들을 옮기는 모습, 외계인을 텐트로 옮겨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 외계인을 부검하기 위해 해부하는 모습, 부검을 지켜보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책 바넷은 해당 필름이 당시 찍은 것 중 일부에 해당하며 워싱턴 군부에서 깜빡 잊고 회수를 하지 않아 자신이 줄곧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이 역사적인 필름을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었던 산틸리는 필름 값으로 10만 달러를 요구하는 바넷과 거래 약속을 하며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1월 마침내 로스웰 UFO 사건 속 외계인이 주연인 51분짜리 16mm 흑백 무성 필름을 손에 넣게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3분짜리 17개로 구성된 해당 필름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해 훼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약 20분가량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산틸리가 역사적인 발견을 했다는 소식이 유럽 및 미국의 유수 언론을 통해 점차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영국과 미국의 유명 UFO 연구 단체 임원들 역시 해당 소식을 듣고 산틸리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5월 5일 산틸리는 각 미디어 대표 및 UFO 연구가 등을 초대해 런던 박물관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였고 성공적인 쇼케이스로 인해 동년 8월부터는 라이선스를 구매한 전 세계 32개국 방송사에서 송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6분가량의 외계인 해부 장면과 3분가량의 UFO 잔해 모습을 담은 해당 영상은 전 세계 대중에게 진정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 산틸리 필름에 대해 당시 할리우드 특수효과계의 거장이었던 스탠 윈스턴은 에이리언2와 터미네이터2 그리고 쥐라기 공원 등에서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인연으로 영상 속 외계인 해부 장면은 자신도 연출해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산틸리가 필름의 제조사인 코닥사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필름은 1927년, 1947년, 1967년 중 한 연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감정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 즉 산틸리 필름의 진위성에 대한 반박입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 4월경 해외 외신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파되었습니다. 닥터우와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수효과 조각 담당으로 유명한 존 험프리즈가 자신이 직접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 속 외계인 모형을 제작했으며 부검회 중 하나로 직접 출연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조차 옹호 의견이 우세했던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 콘텐츠는 단박에 사기극으로 몰락했습니다. 1995년 공개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이 제법 있었지만 해외 UFO와 외계인 마니아들의 입김으로 옹호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각종 회의론 출판물 및 UFO와 외계인 관련 저널들이 조목조목 모순점을 짚어가며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1998년에는 처음 다큐멘터리 외계인 부검 사실인가 허구인가를 송출해 큰 수혜를 입었던 폭스 방송사가 이번에는 더 월즈 그레이터스트 호크시즈 언더 시크러츠 세계 최대의 사기극과 그 비밀을 공개하다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송출하면서 적잖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담으로 고대 외계인이라는 걸출한 시리즈로 인해 히스토리 채널이 이 분야에서 으뜸으로 인식되지만 실은 폭스 방송사가 미스터리와 음모론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최고로 잘 포착한 방송사입니다. 폭스 방송사는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 콘텐츠와 더불어 달 착륙 음모론 콘텐츠를 최초로 전문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런칭하며 전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곳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로스웰 외계인 해부 영상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국 및 미국에서는 사기극의 전말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꾸준히 전파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스터리와 음모론 콘텐츠의 정보 수급이 워낙 미진하여 단편적인 이야기들로만 전파되었습니다. 해당 사기극의 전말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한 UFO와 외계인 콘텐츠는 90년대에 들어서 제2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로스웰 UFO 사건은 성배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의 혈안이었던 산틸리가 이러한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틸리는 동료였던 게리 슈필드와 함께 착당 모의를 꾸몄습니다. 슈필드는 방송업계에서 조연 프로듀서, 매니저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산틸리가 디렉팅을 맡았으며 그는 UFO 외계인 분야의 조회가 깊지 않아 로스웰 UFO 사건의 배경 설정의 세부 디테일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름 공개 직전 유명 UFO 연구가들과의 만남에서 작은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특수효과 담당으로는 80년대부터 영화 및 드라마에서 조각 제작을 수행했던 험프리즈가 영입되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닥터후의 특수효과 조각 담당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딱 하나에서만 일을 맡았습니다. 험프리즈는 3주 반에 걸쳐 외계인 시신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석고 반죽과 라텍스로 형태를 잡고 닭 내장, 양의 내, 정육점에서 얻은 재료들로 장기 부분을 구현했습니다. 촬영은 런던 캠든타운의 로체스터 스퀘어에 있는 한 아파트 방을 빌려 거실에 세트장을 짓고 진행했습니다. 이후 외계인 시신은 잘게 조각내어 런던의 쓰레기통들에 나눠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산틸리가 직접 밝힌 이야기며 다음은 공개 이후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모순점들입니다. 전형적인 스튜디오 세트장 촬영처럼 한쪽 벽면만 비추며 드라마 시컷 나누기 연출로 구성되었습니다. 외계인의 신체 구조와 구성이 인간과 절대적으로 흡사하며 내부 장기들 및 뼈와 관절의 구조에서 통일성 없이 제멋대로였습니다. 영상 속 부거미들의 가위 사용 모습은 비현실적입니다. 외과의의 가위 파지법은 양 손잡이 구멍에 엄지와 중지를 각각 넣고서 검지로는 본체의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치지 않은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영상 속 부거미는 마치 가정집에서 가위를 사용할 때처럼 엄지와 검지만으로 파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거미가 착용한 방호복부터가 코미디입니다. 세균 감염과 같은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착용하는 방호복의 경우 펌프하우스가 연결돼 내부로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속 부거미는 방호복을 흉내낸 의상을 뒤집어 쓴 꼴입니다. 만약 펌프하우스 없이 방호복만 착용하고 움직인다면 공기 공급이 없어 질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28주 후에 특수효과 분장 및 메이크업 담당으로 유명한 클리프 월리스는 외부와 연결점이 존재해야 하는 내장 부분은 재현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운데 영상에서는 그러한 곳들을 피해서 촬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8부에서 특수분장에 주로 쓰이는 몰드가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스탠 윈스턴의 립서비스성 발언과 달리 영화계에서 일하는 특수분장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감상을 물었을 때에도 전원 특수촬영을 통한 가짜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촬영 방식입니다. 1940년대 당시에도 미군은 기록용 영상 촬영 시 16mm 컬러, 35mm 컬러, 그리고 16mm 흑백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기록물 촬영 시에는 16mm 컬러 필름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외계인 부검이라는 역사적 기록물을 16mm 흑백 필름으로 게다가 무성으로 촬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추가로 의학적 기록물을 핸드헬드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틸리 필름이 전 세계적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후 외계인 해부 콘텐츠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는데 앞서 설명한 진짜 의학적 기록물 촬영 시 디테일들에 부합하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후 이 외계인 해부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해외에서도 자세히 또는 정확한 사실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틸리가 필름을 구매했다던 원 소유자 책 바넷을 가명으로 사용안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쳤으나 산틸리는 바넷의 신상 보호 차원에서 거절했습니다. 의혹의 시선과 부정적 여론이 심화되자 공개 다음 해 일본 TV 프로그램에 바넷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미스터리 콘텐츠를 양분하던 국가입니다. 때문에 자칭 초능력자 및 유명 UFO 외계인 음모론자들의 출연은 이 업계의 전통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이 바넷이라는 인물은 당연히 산틸리가 창작한 것이며 방송에 출연한 사람의 정체는 노숙자였습니다. 산틸리와 슈필드는 LA 거리에서 신원, 위상의 노숙자를 영입 분장을 가한 뒤 모텔에서 대본에 따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필름 제조사인 코닥사의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 필름이 1927년, 1947년, 1967년 중 한 연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감정받은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은 해당 필름과 연관없는 진짜로 오래된 다른 필름을 감정용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즉 바꿔치기였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면 결코 40년대에 촬영됐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도 일관되게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외계인 해부 뒤에 연출되는 UFO 잔해 더미 또한 험프리즈의 작품이었습니다. 구상은 산틸리가 진행했던 것이며 상영문자의 경우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한 바가 없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상영문자의 경우 이쪽 계통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존재하며 그 분량 역시 이 글 하나만큼이나 지면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요약하자면 고대 페니키아, 그리스, 히브리어, 이집트 문자와 연관이 있어 보이며 해석의 경우 각성한 자들, 준비된 자들, 신들의 여정, 자유, 여전사들은 준비가 됐다와 같은 여러 메시지들이 혼재 및 주장되고 있습니다. 추정하자면 90년대 당시 대중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초고대 문명, 외계인 연관설에 기반한 산틸리의 노림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틸리 필름에 대해 들어보거나 접한 이들 거의 모두가 외계인 해부 영상 버전은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산틸리는 런던 박물관에서의 쇼케이스 이전의 유명 UFO 단체의 간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시연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험프리즈가 3주 반에 걸쳐 외계인 시신 모형을 제작했다고 구술했는데 실은 일구가 아니라 2구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연회에서 상영된 게 바로 A 외계인 해부 영상이었고 방송사의 판매 계약을 맺었던 게 B 외계인 해부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4월을 기점으로 외계인 해부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산틸리와 그의 일당들이 자신들의 사기극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런칭을 앞두고서 언론을 대상으로 바이럴성 자백을 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러한 자백과 문제의 자전적 영화 외계인 부검을 통해 산틸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1992년에 종군 카메라맨 출신의 노인에게서 구매한 필름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10만 달러를 모아 필름을 구매해 런던으로 왔을 때엔 이미 필름의 95%가 산화됐으며 나머지 5% 또한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직접 이른바 재현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모나리자와 같은 예술작품을 복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스의 UFO 사건의 본래 필름에는 현장에서 UFO의 잔해를 옮기는 모습, 외계인을 텐트로 옮겨 응급처치하는 모습, 외계인을 부검하기 위해 해부하는 모습, 부검을 지켜보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극비 기록물은 촬영 시 유출을 방지하고자 프레임 카운터라는 기계를 사용해 단일 프레임도 놓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미군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록물을 카메라맨에게 직접 필름을 현상하게 한 것도 모자라 회수하는 것을 까먹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외계인 부검이 있었다는 텍사스주 댈러스를 1947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혀 방문한 사실이 없었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복장 부분의 마크를 보면 당시 사용되던 군부대 마크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상업적 영상 제작물에서 군옥은 다른 기관들도의 정식, 협조 및 허락이 없을 경우 이처럼 변조를 주곤 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적 연출을 위해 따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상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로스의 UFO 사건은 예수의 후손설과 JFK 암살 배우설 그리고 달 착륙 음모론과 더불어 9.11 테러 음모론과 철가면 사나이와 같이 미스터리 앤드 음모론 비즈니스에 의해 과장 및 와전된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로스의 UFO 사건은 다양한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과장과 와전이 섞인 이야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대부분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조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오늘의 영상은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로스의 UFO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이 조작이라고 하여 로스의 UFO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